자, 벡터 툴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쉐입에 대해서 펜 툴의 쉐입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. 먼저 그 패스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는 게 이해하는 데 아마 더 편할 거예요. 뭐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게 이해하기에는 좀 더 편할 겁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펜 툴을 선택하면은 상단에 쉐입이 있고 패스가 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패스는 경로, 쉐입은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. 자, 요번에는 이제 쉐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. 그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벡터 이미지는 점과 점을 잇는 선의 곡률로 이루어진 그림이라고 했어요. 점의 위치와 그 점을 잇는 점들을 잇는 선의 곡률로 이루어진 그림. 그러니까 비트맵 방식은 각 픽셀이 갖고 있는 비트 정보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면은 벡터 방식은 점의 위치와 그 점들을 잇는 선의 공률을 기억하는 이 공률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었죠. 자, 이렇게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. 제가 이 싸구려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한 세 번째, 네 번째로 녹화를 하는 건데 왜냐면은 이게 숨소리가 너무 좀 듣기 싫게 녹음이 되더라고 자꾸. 어, 좀 양해를 해주세요. 이 마이크가 싸구려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좀 헐떡거리더라도 제가 좀 축농증 어려서부터 축농증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숨소리가 거칠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해주세요. 자, 그리는 방법은 이게 다라고 패스에서 설명을 했었죠. 점을 그리고 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어서 공유를 만들고 이어 나가면 된다. 그 다음에 자, 여기 보면 필이라고 있어요. 필이 있고 스트로크가 있어요. 이 필은 어떤 색으로 채울 것인가, 이 쉐입을 어떤 색으로 채울지를 설정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뭐 특별히 원하는 색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. 그래서 원하는 색을 설정을 하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적용이 돼요.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들이 있어요. 예, 뭐 이런 색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뭐 언젠가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, 여기서 색을 설정을 합니다. 이 짝대기 짝은 색이 없다, 색을 채우지 않는다, 그런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뭐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단색으로 색을 채울 때, 단색으로 색을 채울 때 쓰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채울 때 쓰는 거예요. 여기 보면은 그라데이션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라데이션들이 이렇게 있어요. 혹은 내가 원하는 그라데이션을 이 그래데이터 에디터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요 옆에 얘는 어떤 특정한 패턴이나 사진으로 채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. 이런 패턴이나 사진으로 이 필, 그 쉐입을 채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. 색이 없다, 단색, 그라데이션, 패턴. 근데 이 그라데이션과 패턴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보다 레이어 이펙트,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레이어 스타일에서 사용을 하는 게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해요. 솔직히 뭐 상관은 없는데 거기서 컨트롤을 하시는 게 UI 작업할 때는 좀 더 수월할 겁니다. 자세한 설명은 레이어 스타일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색을 설정할 수 있고 옆에 보면 스트로크라고 있어요. 자, 스트로크를 선택하면은 똑같아요. 단지 선으로, 외곽선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설정인 거예요. 설정 방법은 똑같아요. 단색, 그라데이션, 이렇게 패턴, 그거는 똑같아요. 자, 너무 얇아서 안 보이니까 10으로 늘려서, 자,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갔죠. 이렇게 또 단색으로도 들어가죠. 자, 스트로크는 외곽선에 대한 설정이다 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옆에 이 10픽셀이라고 되어 있죠. 이거는 이 스트로크의 두께, 아이 눈 아파, 이 스트로크의 두께를 설정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
자,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소수점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. 자,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스트로크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. 스트로크 옵션은 말 그대로 이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. 지금 요 실선이 선택되어 있죠. 얘는 대시선, 이렇게 대시선으로 바뀌었죠. 얘는 점선. 자,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얼라인이라는 게 있어요. 얼라인은 뭐냐면은, 자, 잘 보면 아이콘을 잘 보면은 내가 그렸던 이 쉐입 경로에서 안쪽으로 스트로크가 생길 것이냐, 혹은 중간에 이렇게 걸치게 할 것이냐, 혹은 바깥쪽에 생기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. 자, 여기 보면 이렇게 찍 나갔죠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잘 보면 여기가 살짝 끊어져 있어요. 이게 시작과 끝 부분에 약간 그 각도가 어긋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, 뭐 이거는 나중에 수정하면 사라집니다. 어쨌든 요거는 어느 쪽으로 생기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거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캡스라고 있는데, 자, 캡스는 뭐냐면은, 제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. 필은 없애고 스트로크 색깔은 잘 보이는 색으로 바꾸고, 자, 봅시다. 이 캡스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. 이 끝 모양을 잘 보세요. 삐용, 둥그렇게 처리가 됐죠. 삐용. 자, 요 점보다 살짝 더 튀어나와 있죠. 자, 이 끝부분의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거예요. 자, 코너는 여기 꺾어지는 부분, 여기가 코너예요. 캡스 코너, 이 코너를 둥글게 처리할 것인지, 아니면 이렇게 뭔가 접힌 것 같은 느낌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, 그냥 이렇게 딱 직각으로, 직각은 아니죠, 하여튼 삐죽하게 처리를 할 것인지, 그거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모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. 모어 옵션. 이 모어 옵션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창이 팝업이 하나 떠요. 자, 스트로크라는 이름의 팝업이 뜨고, 여기 보면은 이 선 종류 설정하는 거 있죠. 그리고 요거는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서 제가 대시를 이게 아닌데, 자,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, 자, 대시선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, 이 모어 옵션을 보면은 여기에 대시 갭, 대시 갭, 대시 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. 요거는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. 대시랑 갭에 지금 4, 2라고 돼 있죠. 자, 이게 뭐냐면은, 대시는 이 대시 선의 길이, 그리고 갭은 요 공간, 요 사이, 요 사이의 넓이를 설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시를 뭐 8로 늘리니까 어때요? 대시선이 길어졌죠? 8, 2죠? 8, 2예요. 8, 2. 반대로 뭐 얘를 2로 낮추면은 2, 2, 2, 2, 2, 2 이런 식으로, 뭐 갭을 6으로 늘리면은 2, 6, 2, 6 이렇게 되죠. 2, 6. 자,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3, 2를 하고, 여기 보면 대시갭, 대시갭이 또 있어요. 자, 이건 뭐냐? 자,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3, 2, 6, 5라고 했어요. 3, 2, 3, 2, 6, 5. 이게 뭐냐? 3, 2, 3, 2, 6, 5. 3, 2, 3, 2, 6, 5. 어떤 이 대시 스트로크에 패턴을 만들어 줄 때,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 줄 때, 뭐 여기를 내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, 자,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을 해 주는 거예요. 근데 이런 패턴이 없이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. 그럼 3, 2 이렇게 일정하게 되죠. 자, 이 상태에서 자,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뭐 이런 네모가 있고,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대시선을 없애고, 이렇게 해서 캡슐을 이렇게 하고,
선의 길이를 한 이 정도로만, 그리고 얘는 한 3 이렇게 하면은, 왜 간혹 이렇게 뭔가 좀, 지금은 제가 그냥 선만 그은 건데 뭔가 뭐 바느질한 느낌 같은 거 줄 때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. 간혹 뭐 바느질 느낌으로 살짝 들어간 거, 요런 거 묘사를 해줄 때 쓰면은 되게 편리하겠죠. 자, 가볍게 간단하게라도 어잉 어잉 어, 어. 자, 뭐 요런 식으로 지금 제가 상당히 대강하고 있어요. 뭐 요런 느낌 만들어 줄 때 사용하면 좋겠죠. 어쨌든 여기서 이 외곽선에 대한 설정을 만져줄 수 있다라는 거. 자, 이게 다예요. 쉐입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. 뭐 별거 없죠. 근데 내가 그냥 이 펜툴로 이렇게 그려 나가려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. 뭐 좀 어렵다기보다 좀 이 펜툴 도형 툴이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직관적이지 못해서 브러쉬에 비해서 약간 직관적이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. 그게 그 툴에 아직 이해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면은 오히려 되게 좀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, 이 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하면은 아주 편해요. 아주 편하고 유용한 툴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사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요. 그냥 바로 펜으로 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먼저 그립니다. 자, 지금은 대강 그린 거예요, 여러분. 자, 이 상태에서 이 밑그림을 밑에다 깐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선을 따 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는데 색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어때요? 지금 뭐 이상하게 막 색이 채워지죠? 자,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채워 나가면 되는데,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밑그림을 가려버리니까 불편한 거야. 안 보여서. 그래서 그릴 때는 이 색을 그냥 없는 상태, 짝대기 짝 이 상태로 그려주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고, 자, 이렇게 그렸다고 치고 다 그리고 나서 색을 채워주면 됩니다. 이 펜툴이나 도형툴을 쓰는 이유는 UI 작업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한 이미지, 깔끔하게 외곽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브러쉬로 내가 이렇게 직접 그리면은 사람 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아무리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고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런 펜툴을 이용해서 쉐입을 따서 하면은 기계가 하잖아요. 기계가 긋는 거잖아요. 그래서 외곽이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져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어떤 아이콘 같은 거나 약간 좀 도식화된 아이콘 그릴 때 뭐 그럴 때 상당히 편리하게 깔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UI 작업할 때는 이 펜툴과 도형 툴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자, 이 지금 설명한 게 펜툴과 도형 툴의 기본적인 사용법이에요.